네, 오늘은 한국전쟁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을 한국 사람들, 뭐 북조선이든 뭐 남한이든 간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한국전쟁을 기획한 사람들의 마인드, 그 마인드를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같은 뭐 한 가지 목적은 아니었겠죠. 한국전쟁이 뭐 여러 두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나토와 연관된 거라서 한국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남북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것이 또 우리 영상의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영상은 어떤 입장에 기대어서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 국뽕도 있고 뭐 좌파적 세계관, 뭐 우파적 세계관 다 갖고 있겠지만 이 영상은 세계관이 없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놓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냉전이라 이제 삼국전쟁이 냉전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냉전이 1946년 3월 5일 처칠에 의해서 이제 선포가 되죠. 그 유명한 이제 철의 장막 연설이라고 하는데 철의 장막 연설. 누가 무슨 장막을 쳤길래 철의 장막 연설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소련을 앞에다 두고 대영제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에는 대소련 적대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러시아를 자기들의 주적으로 지목을 했어요. 전쟁 끝난 지가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1946년이면 1945년에 전쟁 끝났고요. 2차 세계대전 같은 편으로 싸웠던 소련을 적으로 놓고 1년도 안 돼서 냉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소련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뭐 적대 행위도 하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동기가 뭔지도 몰라요. 처칠이 뭐 어째서 소련을 적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동기도 모르고 연합국들 자체들 다 어리둥절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소련이 뭘 잘못했다고? 바로 몇 개월 전까지 같은 연합군으로 싸웠던 소련이 뭘 잘못했다고? 뭐 철의 장막이니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이런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처칠이. 그래서 1946년 3월 5일날 철의 장막 선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냉전의 최초의 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는 말입니다. 네, 소련 처칠이 말이에요. 독일을 점령하고 나서, 네, 점령하고 나서 소련을 공격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소련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못 먹는 감 뭐 부숴버리는 거랑 같은 거죠. 냉전 프로젝트를 가속화시킨다. 원래 냉전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소련을 미국하고 영국이 합세해서 소련을 무너뜨렸다면 독일 무너졌으니까 소련을 무너뜨렸다면 뭐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은 냉전을 하게 되는데 그 냉전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소련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저 유명한 상산초월 작전이에요. 네, 오퍼레이션 언싱커블 그래가지고요. 1945년 5월 22일 영국 합참본부가 작전 조사에 들어가서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처칠이 시켰거든요.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런데 아예 안 되겠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작전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의 과정을 내립니다.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다음 조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첫째, 영국과 미국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지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폴란드군이 들어와야 되고 또 독일의 100만 명 잔여 인력이 있어. 잔여 병력을 끌고 와야 되고 또 독일의 잔여 군수공장 폭격받지 않은 군수공장 가동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소련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 비밀 유지에서 행정부에 알리지 않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련을 공격하는데 이거는 안 된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래서 소련 공격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 유명한 상상초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토사구팽 작전이죠. 소련과 함께 독일을 무찔러서 독일이 무찔른 다음에 소련을 역으로 공격해서 러시아도 물리친다는 게 이제 처칠과 루즈벨트의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1944년 6월 6일 이전에 러시아가 이전까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러시아가 최대한 박살나길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되게 길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짧게 지금 뭐 한국 전쟁 얘기하려고 좀 잠깐 들어온 얘기일 뿐이라서 이 이야기는 한 3시간 이상은 얘기를 해야 돼요. 어째서 처칠이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했는지 그런 얘기들. 그래서 1943년 그 소련 1943년 소련의 그 동유럽 지분을 합의한 그 테헤란 회담이 있고요. 또 막바지 1945년 2월에 있었던 또 얄타 회담도 있었어요. 이 회담에서 처칠과 루즈벨트가 스탈린한테 약속한 게 다 허언이라는 소리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왜? 1945년 그 전쟁 끝나면 소련을 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테헤란 회담이라든가 얄타 회담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을 다 웃으면서 겉으로 장난삼아 얘기했다 이거예요. 막 준다 그랬죠. 동유럽을 막 준다 그랬어요. 소련한테. 왜 막 준다 그랬을까요? 처칠이 동유럽을 막 줄 것 같아요. 폴란드, 헝가리, 뭐 핀란드까지 합쳐갖고 불가리아, 뭐 발칸 이쪽을 영국이 스탈린한테 그대로 넘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입니까? 지금 영국이 그렇게 웃기는 나라예요? 넘겨준다 그랬다가 결국은 소련을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넘겨준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련 침공이 수포로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넘겨준 건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이렇습니다. 영국의 외교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1세부터 시작돼요. 그 존 D라고 해요. 그 007 썼던 그 놈하고 그 앤 여왕이며 메리며 서로 그냥 그 간첩 외교가 엄청났어요. 1500년대부터 4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거짓말 외교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 말고 영국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영국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그 수뇌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악마도 이런 악마들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1945년까지 연합국으로 같이 싸웠던 소련을 적군인 독일의 잔여병력 100만 명을 모아갖고 소련을 역침공하겠다고? 이게 도대체 사람으로서 상상할 일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초월 작전이죠. 작전 이름 자체가 상상 초월이야. 소련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소련 침공을 취소하죠. 포츠담 회담이 벌어지거든요. 1945년 5월 20일 이후에 소련 침공이 취소된 다음에 가진 만남이었다. 그래서 처칠과 루즈벨트가 스탈린하고 만나갖고 포츠담 회담에서 만나갖고 이전에 약속했던 거 다 들어주잖아요. 동유럽하고 태평양 지분을 얼굴 찡그리면서 스탈린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침공 작전에 실패한 처칠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요. 처칠이 누구예요? 영국군을 제2차 세계대전 승전으로 이끌었다 그랬잖아. 그 승전으로 이끈 총리가 왜 물러나요? 전쟁 끝나자마자 소련 침공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겁니다. 영국의 수뇌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국은 말이에요, 미국 이상으로 딥스테이트가 채덤 하우스라고 뒤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권한도 없고. 그래서 말입니다. 영국에서 처칠이 이제 소련 침공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미군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핵공격을 해버리자 그랬어요. 소련에다가. 소련의 66개 도시에 204개 핵폭탄을 떨구려고 계획을 했다고. 미국도 똑같은 놈들이죠. 안 그래요? 하지만은 그 국방부의 그 소련 침략 계획, 핵폭탄 204개를 소련에 떨구려고 했던 이 계획이 이제 내부의 반대가 일단 있었고,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무 심하다. 그리고 또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계획을 결국은 접게 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강대국이요. 강대국이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스탈린의 소련이 그 중공업을 엄청나게 일으켜서 전쟁도 수행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막아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 자체가 안 먹혔기 때문에 침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다시 말해서 처칠과 루즈벨트의 연합작전, 이 연합작전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또 막강하게 대항할 만한 그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 소련 그 국가 그 유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되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다 실패하니까 1947년 3월 12일 날 딱 1년 후에 그 처칠이 철회장막 선언, 소련을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철회장막 선언이 나온 지 딱 정확하게 1년 후 1947년 3월 12일 미국 트루먼이 의회에서 처칠의 냉전 제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앞으로 냉전을 시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렸으면 좋았을 텐데 못 무너뜨렸으니까요. 이제 세상을 반쪽으로 나눠서 일단 반부터 자본주의 하겠다 이거예요. 세상을 차근차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련과 같은 공산국가가 자본주의 국가 적대적으로 남아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내부를 옥매일 수 있잖아요. 이건 정치외교의 기본입니다. 적이 없으면 일부러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모든 정치의 기본인데 무슨 뭐 냉전이 무슨 뭐 자연스럽게 열어준 줄 알아요? 그거 다 정치의 결과죠. 그래서 서유럽의 나토를 일단 키워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러시아 쪽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키우겠죠. 이쪽은 나토를 키우고. 근데 이 나토가 뭐 생각대로 되나? 그게 잘 안 되죠. 이 나토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 나토를 유엔과 서로 엮기 위하여 한국전쟁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레티모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대단한 위키피디아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저술가라는, 무슨 저술가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앉아있어. 무슨 저술가입니까 이 사람이. 미 국무부 보좌관이었고 중국 장개석의 고문이었으며 미 국방부, 전쟁정보부, 태평양 작전 사령 본부장이었어요. 무슨 저술가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록펠러와 카네기 재단이 만든 산하 태평양 관계연구소 교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치 외교 뭐 모든 걸 다. 저 유명한 IPR,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이게 엄청난 그 저기 연구소거든요. 이게 연구소가 아니에요. 전략기획단이지. 아시아 미 제국주의의 아시아 지배 전략기획단이에요. 동시에 좌파적이었고요. 네. 태평양 관계 연구소가 미 제국주의를 위한 엄청난 기관인데 성향이 좌파적이었다고, 친공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건너편에 미국의 그 메카시는 극우적이잖아요. 좌파 우파를 다 같이 갖고 놀았다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오웬 라티모어는 좌파의 역할을 맡고 조 메카시는 우파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메카시는 실은 그걸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오웬 라티모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메카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나 보자고요. 일본과 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에 주둔해왔던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었다. 미군 철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당시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알고 있어요. 해방전쟁 하겠다고 김일성이 여기저기 또 뛰어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해방전쟁을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죠. 반공 반서 군대를 훈련시킨다는 그 고작 200여 명의 장교와 부하들을 남겨놓고 저 아무라고 가망 없는 임무를 시키고 있다. 뭐 다 좋습니다. 여기서 할 일은 남한을 몰락시키는 일이다. 이게 뭔 소리? 네? 여기서 할 일은 남한을 몰락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말이다. 남한을 왜 몰락시키려고 그랬을까? 그리고 미국이 일부러 하지 않은 것처럼 은근하게 몰락시켜라 말이죠. 그러면 뭐 남한을 몰락시킨다는 게 북한의 치하로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라요. 전쟁은 벌어지되 남한이 엄청나게 깨지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유엔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시나리오 안 보여요? 딱? 몰락이라 그랬는데 영어로 fall입니다. fall. 떨구자. 남한을 떨구자. 그랬습니다. 이건 뭐 자기 일기에 써놓은 내용이에요. 레티모 자신의 일기에 써놨다고. 그래서 레티모는요 한국전쟁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요. 또 초기에 엄청난 패전도 예상했죠. 그리고 유엔이 들어올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유럽에서 나토가 탄탄하게 구성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한 말이 꼬투리가 잡혀가지고요. 남한을 왜 패전시키려고 했느냐라고요. 꼬투리에 잡혀가고 미국 의회에 불려놓았는데 반론이 없었어요. 이건 미국 의회도 골 때리는 것이야. 반론이 없었어요. 뭉게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또 같은 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죠. 동북아가 말이에요. 공산위협에 처했죠. 그랬잖아요. 아유 중국 인민공화국 만들어주고. 응? 그래서 미국이 전략지역이라고 읊어왔던 대만도 위험했고요. 남한도 위험했고. 그거 이미 뭐 저기 미국 그 언론이 다 알고 있었고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남한이 공산화되면 일본도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다 일본에서 하고 있었고 상식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상식이 말입니다. 확 뒤집어지는 게 에치슨 때문에 뒤집어지는데요. 에치슨이 말이에요. 1950년 1월 22일 뭐 참 희한한 날이야 이게. 에치슨 라인이라 그래갖고요. 미국 극동 방위 라인 선을 일본하고 필리핀만 싹 넣고요. 타이완, 대만하고 남한을 싹 빼버립니다. 도무지 이상한 행동이었죠. 안 그래요?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그거 하겠다며 수호하겠다며 그래갖고 남한하고 대만을 지켜줘야 된다며 그 상식이라며 그게. 근데 에치슨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선을 그었냐고. 이 에치슨 라인에 대한 박사 논문이요 100개가 채 안 되지만 수십 개가 나와 있습니다. 박사 논문이 미국에서도. 뭘 별 이상한 소리 다 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해요. 예? 그 수십 개의 박사 논문의 대다수의 결론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가요? 남침을 유발하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오든 저기 북조선이 남한을 쳐들어오든 유발하는 거지. 그거 딱 보면 그 그림이 안 나와요? 그 바보가 돼버린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김일성은 얼마나 좋아요. 에치슨 라인 딱 걷잖아요. 1950년 1월 12일 날. 그랬더니 그날 그해 1950년 1월 19일 날 김일성이 결국은 이제 소련하고 중국 대표를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소련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스탈린은 저기 원자폭탄 만들기 이전에는 그 해방 전쟁 그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막 그랬다가 이제 핵폭탄 만드니까 뭐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1950년 2월 14일 날 스탈린, 모택동, 주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반도와 대만 해방을 위한 중소우호 동맹 상호 원조조약, 길어요. 시노 소비에트 트리티를 만듭니다. 중소 협약을 해갖고 김일성을 도와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착창 말 잘 들어가죠, 그죠? 얘기가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H3 라인을 싹 거가지고 남한하고 대만만 싹 빼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소련, 모택동 그다음 모여가지고 상호 우호 조약, 원조 조약, 우호 조약이 아니라 원조 조약이야. 원조 조약을 체결할. 그러니까 전쟁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치슨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딘 에치슨, 그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이죠. 딘 에치슨. 딘 에치슨이 누구죠? 스컬앤본즈 회원이죠. CFR 철저한 꼭두각시죠. 에치슨. 내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에 나가라고 말한 유일한 이유는 나토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남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의 입장이 있고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네? 한국 전쟁에 관하여.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또 미국 대중들은 미국 대중들의 입장이 있겠죠. 하지만은 전쟁을 설계한 사람들은 입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진실이니까요. 전쟁을 설계한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게 왜 뭐가 중요합니까? 미국이 말이에요. 유럽의 군대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 그러잖아요. 안으로 묶어서 유럽과 세계 전체를 다 데리고 다녀야 해요. 나토를 철저하게 미국 제국주의를 위해서 이용을 해 먹었어야 했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을 움직여야 했고 무엇보다 독일을 끌어들여야 돼요. 나토가 처음 만들어지던 1949년 초창기 멤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리버리 벨기에, 엉망진창 덴마크, 쫄딱 망한 프랑스, 군대도 없는 아이슬란드, 예? 전쟁을 포기해버린 이탈리아, 군대 없는 룩셈부르크, 어디 저기 저 독일 나치에 붙어갖고 SS로 활동했던 네덜란드, 착하고 순한 노르웨이, 저 멀리 포르투갈. 무슨 죄다 약소국이야. 예? 나토 초창기 멤버가 이런 군대에 모아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지구 최고의 군대인 독일군을 다시 세워갖고 나토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수뇌부를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에 러시아에 대항하는 저기 군사기구를 만들었어. 근데 죄다 약한 놈들만 죄다 자기한테 끌어들여. 제일 잘 싸우는 헤비급 독일은 안 들어오겠다는 거야. 예? 전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또 전쟁 그 기구로 들어가요. 독일이 또 독일군은 해체됐고, 하지만 해체되었다 하지만 독일군의 파워가 뭐 막강했단 말입니다. 독일군이 없으면 나토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나토로 끌어들이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절대절명한 일이었습니다. 냉전 체제를 시작하기 위한 최우선 사항이었어요. 나토를 재건이 아니라 튼튼하게 건립시키는데, 그를 위해서는 독일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독일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끌고 와가지고 폭탄 만들고 이렇게 일시킨 그 페이퍼클립 작전,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나토 안으로 독일을 끌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독일 단추라는 거예요. German matter. 독일을 끌고 와야, 독일을 나토 안으로 끌고 와야만 미국 제국주의가 전폭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미국 국무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독일을 끌고 오겠냐고. 어떻게 하면 독일을 끌고 올 수 있을까? 첫째, 유엔을 움직여야 돼요.
삼국지 읽으셨죠? 삼국지에서 뭔가 쳐들어가거나 무슨 일을 꾸밀 때는 항상 그 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정당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와 민주를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기치하에 여러 나라가 떼거지로 몰려와야 일단 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한테 가서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어떡하겠어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소련을 핵공격을 해버렸다면 뭐 몰랐겠습니다만 이미 실패했으니까, 예? 그 전쟁이 끝난 마당에 무슨 뭐 다시 뭐 어떻게 행동할 수도 없고 일단은 지구를 반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독이 필요했다, 독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예, 기회가 오죠. 예, 한반도 북쪽의 그 김일성이 소련을 오가면서 해방 전쟁 운운을 하고 있었고 남쪽의 이승만도 북침 해방 운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지켜보는 미국 국무부가 아이디어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한반도를 전쟁항으로 끌어들여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블록으로부터 지킨다. 예, 자유를 지킨다는 이념하에 유엔을 움직이면 되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치슨이 그랬잖아요.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고. 그 나토를 성립시키고 유럽을 지금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요. 군사적으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기가 없어. 그래서 한국 전쟁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와서 우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딘 에치슨이 나토를 위하여.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오웬 레트모어의 그 남한을 일단 패전시킨 다음에 유엔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해요. 조 메카시, 그리고 메카시즘 아시죠? 예? 철저한 반공주의. 그러나 이거 철저한 반공주의라면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양쪽 좌우가 다 똑같은 놈들이 움직였다니까요. 근데 조 메카시는 굉장히 그 성실하게 일을 했죠. 레트모어가 조금 눈치 보면서 머리 좋게 머리 굴리면서 일을 했다면 메카시는 좀 무식하게 마치 차지철처럼 막 밀어붙였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시작된 뒤 윌리엄 노랜드 상원의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랜드 상원의원이 의회에 넘긴 의사 기록을 보았더니 미 국무부가 남한을 무장시키는데 단돈 $200를 썼더군요. 그것도 한국에 단 한 번 내린 적이 없는 서해안 어느 함선의 전화선을 연결하는 데 쓴 돈이었어요. 처음에 1억 5천만 달러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돈 안 갔어요. 이승만한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공산주의자들 손아귀에 남한을 떨어뜨리는 계획을 이렇게 짰습니다. 국무부가 짰다 그랬습니다. 의회와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 짓인지 모르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남한을 패전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 주겠다고 한 에치슨이 약속한 1억 5천만 달러 이승만한테 줘가지고 북한으로서의 혹시나 남침 위협을 방어하겠다고 그랬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고 돈 10원은 무슨 $200 썼다는데 그것도 전화선 연결하는데 썼다고. 그러니까 남한에 10원도 오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돈이 밀가루나 보내줬으면 몰라도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했는데 뭐 무슨 돈을 줘요. 메카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이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의 주장만이 아니라 레티모어의 주장이기도 하고 주장뿐이 아니라 국무부의 계획이기도 하고 에치슨의 계획이었잖아요. 에치슨 라인을 보면 뻔히 보이는 계획이잖아요. 이 뻔히 보이는 계획을 왜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냐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영 논리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쪽 진영이니까 난 이렇게 볼래. 너는 저쪽 진영이니까 저렇게 보겠지.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진실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공하죠. 네, 남한을 초기에 거대하게 패전시킨 다음에 유엔이 들어오고, 독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유엔이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독일을 설득해서 1955년 나토로 결국은 들어오게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누가 계획했냐고요? CFR이 했죠. 예? CFR의 막강한 권력자 에버릴 해리먼, 철도 정치가, 아버지가 철도로 유명하죠. 해리먼. 한국전쟁은 나토에 O를 집어넣은 사건이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에치슨 보좌관도, 히커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내를 솔직하게 말하겠다. 한국전이 끝날 때까지 나토 체제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었다. 안전보장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뭐 나 유명무실했고, 나토 총사령관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한국 전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기했다고 그냥 믿으면 돼요. 네?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은 나토를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인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사정도 모르고, 예? 메가더 있잖아요. 메가더는 앞뒤 사정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수뇌부의 속을 지가 어떻게 알아? 예? 1951년 4월 12일 날 메가더가 북한에 핵폭격을 하자 그랬죠. 그래갖고 북한을 다 그냥 다 가져가자 그랬죠. 이 새끼가 그 속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수뇌부가 봤을 때 저 메가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우리의 속을 모르고 있네.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얻어갈 것은 남한을 패전시킴으로써 유엔을 끌어들이고, 유엔을 끌어들임으로써 독일을 움직여서 서유럽의 대러시아 냉전체제를 구축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지,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남북한을 통일시켜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미국이 지금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보루라고? (1950년대) 말에 중국군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인민군이 한국전쟁에. 그러니까 바로 휴전제의가 나오잖아요. 왜? 얻을 거 다 얻었거든요. 유엔이 이미 움직였고요. 미국으로서는 얻을 거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951년 2월부터 네? 전쟁 시작한 지 한 8개월 후에 휴전하자 그랬다고요. 그리고 휴전해도 됐고요. 근데 무슨 쓸데없이 무슨 뭐 전쟁 보러가 어떠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질질 끌죠 휴전을. 그러면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앞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전쟁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전쟁 연관 산업에 그냥 투자가 적어지니까 난리 난 거예요. 미국 군산업체들이 더 써야 된다고. 2차 세계 때 남아있던 무기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또 독일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무기들이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실험을 해야 되는지, 한반도에서 실험해야지 어디서 실험하냐고. 이 평화를 갑작스럽게 끄집어들이면 우리 사업을 망칠 수 있지 않느냐. 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도 그래? 그럼 뭐 좀 더 하지 뭐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은 그 독일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 포인트를 일단 얻었고요. 북한하고 중국은 이게 승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북쪽이라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2년을 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아니죠. 1951년부터 말이에요. 2월부터 이제 좀 소강사 들어갔다가 1952년부터 53년까지 7월 27일까지 1년 반 동안 전쟁한 게 아닙니다. 살육을 했습니다. 미군이 북한에다가 말입니다.
압력 펌프, 프레스 펌프 오퍼레이션을 실시합니다. 네? 북한을 아예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무기 써야 됩니다. 무기를 써니까 무기 쓰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무기 쓰려고. 이 군산업체를 보너스를 준 거예요. 같이 붙어갖고 전쟁을 한 건 한국군하고 38선 부근에서 난리친 거 외에는 나머지 모두 공중폭격이에요. 미국 보병은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대포만 쐈지. 비행기만 날아다녔습니다. 폭탄 소비 1년 반 동안 폭탄 소비를 했어. 폭격이 시작된 1952년 7월 한 달에만 1254번의 폭격기 출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 달 8월에는 1400번의 출격이 있었으니까 달마다 1200에서 1400번씩 폭격기가 날아가고 북한을 아주 초토화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평안남도의 신안주 군우리 지역 100%가 폭격을 맞아갖고 남아있는 쌀의 집 하나 남아있지 않아. 청주, 강계, 해주, 평양, 함흥, 신안포, 원산, 흥남, 사리원, 황주 이 전 도시가 60에서 97%까지 모조리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도 사용했다 그러죠. 그죠? 사용했죠. 근데 사용 안 했다고 미군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했다는 사람의 말도 들어보는데 세상에 떨군 놈들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생화학 무기 사용했잖아요. 생화학 무기 사용을 안 했다고 막 미국을 방어해주는 이른바 학자라고 하는 이 어용학자들도요. 그래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미국 기업 무기의 처리장이자 실험장이 바로 북한이었다는 사실만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길어야 1년이면 끝날 전쟁이 꼬박 3년을 채웠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 공군은 북한의 국민 130만 명을 죽입니다. 북한 인구의 13.5%를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미군을 보실까요? 다부동 전투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다부동 전투. 미 공군이 어디다 폭격을 했어요? 북조선군, 남한군 가릴 거 없이 시민 가릴 거 없이 폭격을 했잖아요. 르메이라고 하는 놈이 있죠.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살인마. 예? 르메이라고 있어요. 커티스 르메이. 이 자식이 자기 자신을 써놓은 얘기 좀 들어봅시다. 북한에 건너가서 전쟁을 하면서 결국 북한의 모든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랬다. 남한도 적당히 그렇게 했다. 부산도 불태웠는데 실수였지만 뭐 아무튼 불태웠다. 해병대는 적군이 보이지 않았어도 전투를 개시했다. 이 뭔 소리야.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요? 남편 앞에서 부인을 강간하고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아무나 죽였어요. 아무나. 3년의 기간 동안 한국인 20%는 죽였나? 직접 죽였든 굶어 죽였든 방치해서 죽였든 뭐 아무튼 죽였다 이 말이야. 3년에 걸쳐 모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미군들은 모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뭐 사람을 단박에 죽일 수는 없지. 뭐 우리에게 그런 비위가 있나? 자꾸 하니까 그렇게 죽이게 된 거지. 이따위 식으로 자기 자서전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 민족의 비참과 아픔, 약속의 분단과 종속, 네? 치명적으로 왜곡된 국민 정치를 만들어 놓은 미국의 이 수뇌부들, 비선실세, CFR, 네? 초국적 기업에게 한국 전쟁은 서유럽 시장을 장악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의 미국 용병 나토를 통해서 유럽과 세계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는 일이었고 그 첫 단추가 바로 한국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서독은 결국 1955년 나토에 가입합니다. 이리하여 한국전쟁을 통하여 UN 안전보장위원회 의사회
또 나토 이런 것들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정비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은 CFR이 일으킨 거고요. 일으켰다고 보면 됩니다. 뭐 유발했다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아요. 태평양관계연구소가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미 국무부가 실제 사건을 이끌었죠. 그래서 에치슨과 덜레스, 아이젠하워, 러스크, 번스틸. 러스크와 번스틸은 누구냐면 38선 그은 놈입니다. 딘 러스크하고 번스틸 8세. 러스크는 딘 러스크는 중령, 번스틸은 대령. 근데 러스크가 전쟁 끝난 다음에 록펠러 이사장이 돼버리죠.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국무부 장관까지 됩니다. 번스틸 3세는 말이에요. 서울 용산에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이 되죠.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놈이 정보부의 중령하고 대령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가 없어요. 딘 러스크하고 번스틸 8세가 3세가 참 어마어마하게 한국전쟁에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한국전쟁의 패전을 위한 그리고 유엔을 끌어들이는데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말이에요. 에치슨의 새카만 후배예요. CFR의 후배입니다. 얘네들이. 그 후배가 또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젠하워드 후배예요. 미8군 전후 미8군 사령관 맥스웰 테일러, 리치웨이 중장, 월터 다울링 주미대사 모두 CFR 회원들이잖아요. 네? 한국에서 꽉 자리를 잡고 한 시대를 지배했던 이들이 모두 CFR 출신입니다. 결국 서독과 유럽을 나토에 종속시키는데 한국전쟁을 이용했고, 한국전쟁의 목적이 이렇게 달성되었다면 한반도 통일을 말해도 돼요. 이제 통일해도 된다고요. 왜? 한국전쟁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는 이제 통일해도 된다고. 근데 왜 계속 분단시킬까? 이거는 바로 서독하고 동독을 분단시키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켜가지고 계속 주변 국가에 무기를 팔아먹는 겁니다. 유럽하고 똑같잖아요. 서독과 동독을 계속 대립시킴으로써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모두 군무장에 박차를 가하게 만든 군산복합 업체들의 마케팅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세기 지금 미국의 군사적 요청지가 한반도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러시아한테도 한반도가 군사 요청지 아니었던 거 다 알고 있죠. 니콜라이 1세부터 한반도는 말이에요, 요청지가 아니었어요. 여순항이 요청지였죠. 부동항이니까. 블라디보스톡이 그랬고, 거기에 대하여 한반도가 무슨 위협을 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탈린도 한반도는 줘버리려고 그랬잖아요. 네? 스탈린이 말이에요, 메가더가 압록강까지 막 쳐들어오니까 스탈린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이제 미국이 우리하고 이제 이웃 사촌 맺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만큼 한반도에 대한, 한반도 공산화에 대하여 스탈린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다들 착각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한반도 미국에 줘버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제 러시아한테는. 왜냐하면 극동아시아는 러시아의 그 정치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가 뭐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죠. 왜냐면 이제 동북아시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아니었다고요. 근데 미국만 난리야. 미국만 왜 난리냐고요. 상대가 냉전의 적성국인 소련이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난리겠냐고요. 이게 왜 괜히 난리겠어요? 태평양 아시아를 최대한 긴장스럽게 만들어서 무기 팔아먹고 자기 치하에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에 한국 정부가 한국하고 북한 정부 합쳐갖고 앞으로 100년간 미국의 무기를 사주겠다 그러면 당장 통일하라 그럴 겁니다. 아마 세계 정치 외교사는 말입니다. 지난 300년간 경제사였습니다. 제가 몇천 번을 강조하지만 금융가들하고 군산복합업체, 유통업체들이 모두 만들어낸 게 지난 300년 이상의 정치 외교사예요.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입니다. 한국전쟁의 목적도 다 실현됐고요. 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남한도 충분만큼 군국화됐어요. 앞으로 무기를 미국한테 또 산다고? 글쎄요. 미국이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은 주도적으로 통일을 해도 됩니다. 이 문제는 외국 문제, 미국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강대국의 어떤 그 뭐 이익관계에 얽매인 게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만 마음만 있다면 통일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 국민들이 남북 서로 얼마나 잘 마음을 터놓고 합칠 것인가 그게 문제일 뿐이지 왜 자꾸 딴 데다가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미국이 어쩌네, 러시아가 어쩌네, 일본이 어쩌네, 중국이 어쩌네 그러면서 마치 통일이 마치 남북한 통일이 마치 외세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눈치껏 해야 된다는 그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두 다 친중파나 친일파나 친밀파에서 그쪽 나라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그런 아주 썩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통일을 곧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